초기 식민지 개척자들은 섬에 발을 들였다가 홍콩열에 걸릴까봐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하루 그리고 독서 따독따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사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 치명적인 전염병, 홍콩에서 시작된 수수께끼, 다시 돌아보는 그날의 사태에 대해서 정리도 해보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홍콩 하면 떠오르는 것도 있고 다녀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세계의 주요 대도시 가운데 홍콩만큼 장래가 어두운 것을 떠올리기가 어렵다라고 책에선 얘기를 합니다. 700여만 명의 인구를 품은 곳이니 더더욱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인구가 많으니까 더 미래가 어둡다라고 말하는지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홍콩 인구는 사실상 거의 홍콩섬 북쪽의 빅토리아만이 내려다 보이는 가늘고 긴 땅과 구룡반도, 인접한 신계 지역에 비좁게 끼어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 홍콩은 지구상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로 경이로운 도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잉 747기가 구름을 지나서 빠른 속도로 하강할 때 시야에 드러나는 홍콩의 첫 모습을 보는 사람은 숨을 멎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사무용 빌딩이던 중국은행 타워 같은 상징적인 건물들이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듯 우뚝 솟은 풍경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만큼 눈길을 사로잡는 건 유리와 철로 된 이런 뾰족하고 날카로운 건물들이 아찔할 만큼 가파른 언덕에 보드라운 자연과 함께 나란히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매력을 주기도 하지만은 어찌 보면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풀어나갑니다. 마크 호닉스바움이 지은 대유행병의 시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이한 지형과 아열대 기후는 말라리아를 포함한 모기 매개 질환이 싹트기에 이상적인 환경이다. 특히 여름철 우기와 가을에 태풍이 강타할 때는 그러한 문제가 기승을 부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기 식민지 개척자들은 섬에 발을 들였다가 홍콩열에 걸릴까봐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곳으로 꼽힌 곳은 항구 일대, 그리고 나무로 허술하게 지은 판잣집들이 빼고 깃들어 찬 중국인 거주지 타이핑샨 지구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수가 아무런 처리 없이 그대로 흘러나오고 사람과 돼지, 쥐가 뒤엉켜 사는 곳이다. 홍콩에 살던 부유층은 최대한 물가와 먼 곳에 집을 지으려고 애썼고, 빅토리아산의 비탈면을 따라 거의 산 중턱까지 주거지가 들어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어머니 세라 루즈벨트도 미국 남북전쟁 시기에 가족들과 이곳에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공공주택 사업으로 40층이 넘는 고층 건물 여러 채가 한 블록에 밀집해 들어섰다. 아파트 하나에 한 가족이 부대끼며 살았고, 홍콩의 성인 한 사람이 차지하는 주거 공간은 2제곱미터도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좁은 곳에 사람이 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름이 되면 냉방시설도 없는 아파트는 숨이 막힐 만큼 더웠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홍콩을 위협하는 주된 생태학적 위험 요소는 북쪽에 자리한 거대한 이웃인 중국, 그리고 현대화 도시화 과정으로 동물과 인간 사이로 미생물이 더욱 집약적으로 이동한 변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지금 위험 요소를 하나하나씩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978년과 2002년 사이 광둥성의 GDP는 연평균 13.4% 증가했고, 광저우를 포함한 주강 삼각주 지역의 도시 인구는 현재 성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했다. 이 같은 제조업의 큰 호황은 생태학적으로 두 가지 큰 영향을 발생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공장에서 일하는 엄청난 노동력이 먹을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서 광둥성의 산업형 가금 농장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에서 닭 수백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1997년에는 닭 7억 마리, 2008년에는 매년 10억 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닭 우리 가까이에 돼지를 키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육 방식은 닭에게 감염된 세균과 바이러스가 쌓인 배설물과 접촉하는 돼지에게 무심코 전염이 될 수 있고요. 돼지를 통해 그 병원균이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한마디로 광둥성은 바이러스로 아마게돈이 시작될 수 있는 곳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 동물들을 사고 파는 시장은 자연환경에서 서로 거의 마주칠 일이 없는 다양한 종들이, 그것도 굉장히 혼잡한 상태로 뒤섞이는 장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02년 11월에 광저우에서 이례적인 호흡기 질환이 발생했다는 소문이 홍콩 공중보건 당국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모두들 별게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닭과 오리 모두 조류 독감을 돼지에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돼지는 인체에 감염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도 동시에 감염될 수 있으니까 조류와 사람에게 각각 감염되는 독감 바이러스가 재조합될 수 있는 이상적 터전이 됩니다. 1957년에 대유행한 아시아 독감과 1968년에 대유행한 홍콩 독감도 이러한 과정을 거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포유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모두 포함된 H2N1, 2와
H3N2 잡종 바이러스로 촉발된 사태로 보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바이러스 명칭 이런 게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형태가 조금씩 달라져 오면서 뒤에 숫자 번호만 바뀌어오는 형식으로 진행돼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최대의 위험 징후는 2002년 12월에 나타났다. 홍콩의 유명 공원 두 곳에서 오리, 거위, 플라밍고, 백조, 백로, 외가리 등이 갑자기 폐사하더니 광저우에서 이례적인 호흡기 질환자가 발생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죠. 가족을 만나러 홍콩에서 중국 푸젠성으로 간 7세 여아가 호흡기 질환으로 갑자기 사망한 것입니다. 9일 후에 아버지도 죽은 아이와 동일하다고 추정되는 병을 앓기 시작했고 2월 중순에 홍콩에서 숨졌습니다. 2003년 2월 21일 64세 신장학과 교수인 한 사람은 홍콩의 메트로폴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9층에 있는 911호실로 들어섭니다. 몇 주 전에 광둥성의 해산물 업자가 특이한 호흡기 증상 때문에 그가 일하는 병원을 찾아왔고요. 응급실에 딱 18시간을 머무는 동안 병원 직원 28명이 감염이 됩니다. 메트로폴 호텔에 체크인한 후에도 쇼핑을 나갈 만큼 에너지가 남아있었지만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열이 펄펄 끓습니다. 그날 예정된 조카의 결혼식을 가지 않고 호텔 바로 오른쪽에 있는 광화병원으로 걸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자 몇 명을 치료했지만 내내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했으므로 나는 감염됐을 리가 없다라고 자신을 했지만 그의 확신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이 남자는 3월 4일에 사망을 합니다. 사인은 나중에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줄여서 사스라고 불린 질환이었습니다. 드디어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하는 거죠. 같은 층에 있던 다른 투숙객 16명과 호텔 방문자 1명에게 병을 옮깁니다. 72시간 동안 그 남자 교수에게서 병이 옮은 16명의 투숙객 중에서는 비행기 승무원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 바람에 베트남, 싱가폴, 캐나다를 비롯한 7개 국가에 병이 옮겨져 하노이, 토론토 등의 여러 병원에서 유사한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나타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돼지와 설치류, 닭을 비롯한 동물의 장과 호흡기에 치명적인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었지만 사람에 감염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코를 조금 훌쩍이고 호흡기 증상이 약하게 나타나는 것 외에는 더 심한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습니다. 현미경 아래에서 바이러스 입자마다 마치 왕관을 쓴 것처럼 뾰족한 작은 돌기가 가장자리의 테두리처럼 삥 둘러쳐진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이제 사스를 일으킨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확신을 합니다. 코드 오렌지에 해당되는 비상사태가 선포됩니다.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진료가 중단되는 것이죠. 언론은 사스 소식으로 거의 도배가 됩니다. 차이나타운은 이 사태가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소문 때문에 딤섬, 면 요리를 즐겨 찾던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집니다. 토론토와 밴쿠버에서는 총 250명이 사스에 감염되고 33명이 사망을 합니다. 암과 만성 폐 감염 질환으로 매년 숨지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심리적 불안과 경제에 끼친 타격을 고려하면 영향력은 그야말로 엄청났습니다. 호텔 업계에도 예약률이 14%나 떨어질 정도로 큰 피해를 입습니다. 홍콩에는 그야말로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당국이 격리 건물 주변을 철제 바리케이트와 테이프로 분리를 해버립니다. 방호복을 입은 보건당국 직원들이 집집마다 찾아가서 현재 격리됐으니 10일간 아파트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통지하는 모습이 TV로 그대로 방송이 되는 거죠. 기겁한 시민들은 슈퍼마켓으로 달려가 쌀과 생필품을 사재기하고 대문을 걸어 잠깁니다.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공항 중 한 곳으로 꼽히던 홍콩공항이 발표 후 몇 주 만에 이용자 수가 3분의 2로 줄고요. 4월 말에는 일일 입국자 수가 15,000명 수준으로 급감을 합니다. 미국 버클리의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졸업식을 앞두고 홍콩 학생들과 가족들은 참석하지 말라고 요청을 합니다. 스위스에서도 보건당국이 3월 1일 이후 홍콩이나 싱가포르, 중국, 베트남에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은 취리에서 개최되는 세계 보석, 시계박람회에 참석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사스는 주로 비말을 통해 감염이 되고요. 감염자가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 감염 위험이 가장 크며 바이러스가 포함된 입자가 대략 1m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 차례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대체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흘러왔나 라는 것입니다. 사스 환자가 가장 먼저 발생한 광둥성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초기 환자 중에 요리사와 해산물 판매자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었죠. 총 이틀에 걸쳐 샘플 25개를 확보를 합니다. 분석 결과 사양 고양이 6마리 중 4마리가 인체에 감염된 문제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전자가 99.8% 일치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함께 혈액 검사 결과 동물을 사고 파는 업자들 중에 40%, 동물을 도축하는 사람들의 20%에서 감염된 바이러스의 항체가 확인이 됐습니다. 사스는 이국적인 동물을 단백질 원으로 삼으려는 수요, 21세기에 더 빨라진 국제 항공 여행의
속도가 어떠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정부기관이 발병 사실을 감추려고 막강한 힘을 발휘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실제로 중국 정부는 4월 중순에 한 내부 고발자가 베이징의 실제 사스 감염자 수를 폭로한 후에야 자국의 발병 상황을 모두 인정하고 확산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동원했습니다. 책 대유행병의 시대에서는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사스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네요. WHO의 사스 처리 방식은 전 세계가 매우 운이 좋았다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스의 전염력이 낮았다는 점, 그리고 사스의 동물 숙주가 늘 존재한다는 사실은 앞으로 또다시 감염 사태를 피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